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예민수의 키워드 리딩. 네,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앞에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는 4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그게 이 키워드예요. 봄은 금융장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장세인데 자 기억하세요. 불경기입니다. 불경기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는 안 좋다 하고 여기저기 뉴스에서 정부는 뭐 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는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돈을 푸는 거라니까요.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도로 만들고 뭐 공공청사 짓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죠. 돈 푸는 걸 금융정책이라고 이제 하고요. 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SOC 이런 거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경기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고 상승하는 종목 수도 늘면서 조금 이제 얼어붙었던 동토의 땅에서 온기가 조금씩 드는 거죠. 마치 봄처럼. 그러면 이때는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낮춰주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와서 투자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익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낮으면 금융비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이 좋은 거고요. 또 정부가 투자함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 재정 투자에 따라서 늘어나는 기업, 앞서 건설회사, 토목회사 혹은 뭐 이런 주택 관련 이런 게 정부가 제일 경기 부양하기 좋은 게 주택이거든요. 주택회사 이런 쪽이 이제 주식시장에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이것도 정부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한국전력, 전력회사 이런데 혹은 뭐 가스, 철도, 또 내수 기업들 음식료 이런 건 불황에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쪽들, 제약회사 이런 쪽이 슬슬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이때 주의할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봄날이 온 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더워진 건 아니니까 살아나는 기업 중에서 1등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2등주, 3등주는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1등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봄이에요. 봄, 금융장세. 자, 그 다음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게 여름이죠. 네, 여름이 실적 장세입니다. 경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 공공 분야 정부가 SOC 같은 거로 이제 도로나 항만 이런 거를 건설하다가 민간 기업들도 아파트도 슬슬 짓기 시작해. 이러면서 주택 분야가 활성화되고요. 자, 이제 집을 지은 다음에 새 집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새 집 들어가면 가전제품 사야 되잖아. 새 집 들어간 길에 옛날에 쓰던 거 이거 버려. 다 버려. 소파 사고 TV 사고 가전제품 이런 거 또 섬유, 제지, 화학, 시멘트, 건설, 철강 이런 쪽은 소재 산업이라고 해요. 소재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재나 실제로 쓰는 이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소비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에 투자되는 1단계 있잖아요. 결국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계절에 어떤 주식들이 떠오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여름이 왔다. 여름이 왔다. 옷만 벗고 그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름이 오는 즈음에 어떤 주식이 오를까를 보냐는 거죠. 그죠? 소재 기업들이 오르고 여름 되면 1등 기업보다도 3등 기업들, 2, 3등 기업들도 주목해야 돼. 왜?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몰렸던 기업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더 성장할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갑자기 주가도 계속 오르고 경기는 좋아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의 심리가 싸늘하게 꺾이기 시작하고 주가도 빠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럴 때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거죠. 그러면 여름인 실적 장세가 끝나고 다음은 이제 가을로 가는데 가을은 봄이 돈을 푸는 효과에 따른 장세, 금융 장세를 했잖아요. 가을은 그거에 반대로 이제 돈도 줄어들고 자금도 말라든다고 해서 역금융 장세라는 단어를 저자가 썼어요. 우라카미 고니오가. 그래서 돈을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강세장이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이제 약세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주가도 조금씩 빠지고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니까 금리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요. 금리가 오르니까
외부 차입금이 많거나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주가가 이제 이럴 때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 여름 기운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려도 일시적일 거야 하고 주식을 사는 세력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천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확 이제 꺾이는 국면으로 고점을 만들고 강세장의 종말을 구하면서 드디어 이제 가을에서 추운 겨울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역금융장세 가을에는 어떤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느냐? 소형 우량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벌써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봄에는 어떻게 해요? 1등 기업들이 먼저 살아나는 기업들이 나가고 여름 되면 너나 없이 좀 어려웠던 기업들도 다 살아나면서 이익을 내고 호황을 하다가 가을 되게 되면 그중에 일부 종목만 살아남는 거죠. 그죠? 일부 소형 우량 기업만 오르는 종목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을의 특성이고, 자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겨울은 여름이 실적이 막 좋아지는 장세라 실적 장세라 그랬잖아요. 여름에 빗대서 역실적 장세,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실적이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장세다. 역실적 장세, 그게 겨울이에요. 주가는 더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량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주식시장의 사람들이 관심이 슬슬 떨어지죠. 그래서 겨울이 오는 겁니다. 관심이 떨어지는 건데 다만 너나 없이 주식이 막 버려지는 시간이니까 이럴 때 우량주를 살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금 겨울이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겠죠. 그러면 돈을 앞으로 풀고 금리가 떨어져 그 다음에 또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겠네. 그런 작년 봄에 유행했던 주식들을 서서히 이제 찜해놓고 보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키워드를 정리했는데 몇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됐다고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볼 때 옛날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벌써 30년 전 얘기고 지금이랑은 맞지가 않아 패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도 사실 맞긴 해요. 30년이면 사실 시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별히 그 업종이나 섹터가 굴뚝산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신성장 산업이 주도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면서 이 책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국면을 가지고 변화한다. 그 국면을 이해하고 투자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인사이트인 거죠. 통찰력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경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우라카미 구니오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이제 알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해드렸던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표현했고요. 경기는 달걀에 이렇게 동그란 길쭉한 타원형처럼 바닥에서부터 회복되는 국면이 있고 완전히 좋아지는 국면이 있고 조금 꺾이는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위축되는 국면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거죠. 근데 코스톨라니도 그런 계절적 요인들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최 PD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해요. 코스톨라니도 봄에 좋아지고 여름에 확 사람들이 흥분할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겨울 지나고 봄으로 돌아설 때쯤에 사서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날 때 팔으라는 얘기거든요. 코스톨라니도 그 얘기를 했고요.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펀드 운영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워드 막스의 책은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주가가 흐름을 탄다. 그 얘기를 똑같이 했고요. 특별히 이분은 경기 사이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돈의 흐름, 신용 사이클. 시장의 돈이 지금처럼 막 풀려 있을 땐 돈의 힘으로 가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주가가 빠진다는 거예요.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에 따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주식시장의 4계절을 이해하라. 횡보장세일 때는 관망하고 대세 상승일 때 올라타라.